보죠. 나중에 이제 이게 제가 앞에 얘기했지만 공부할 때 지금 현재는 깊게 볼라 하지 말고 저런 거구나라고만 그냥 저런 게 있구나만 생각하면 돼요. 되나요? 하면 돼요. 내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내용도 우리가 저렇게 쓰는 말들이 아니어서 또 이게 법조문 있죠. 민법 법조문 있죠. 민법 법조문을 보면 뭐 알 수 있겠던가요? 어렵죠. 그게 왜인가면요. 그거 다 알면은 우리 변호사 쓰겠어요? 우리 다 하지, 그죠? 이 전문가들이요, 말을 어렵게 써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기지 아니하면, 일반도 모르게 해놓는 거예요, 원래. 왜 그런다잖아요. 판사가 판결을 탁 내리는데 앉아가지고, 내가 뭐 이겼다는 건가, 졌다는 건가, 그것도 모른다잖아, 그죠? 앉아있으면서, 뭐, 하여 섬으로, 그러다가 나가지, 나한테 팍 포겠다잖아요. 판사 판결 해도 일반 사람도 뭐, 들고서 뭐는 몰라요. 그러니까 변호사 쓸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가 안 그래요? 나인데 그 판례 같은 나중에 그 기본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읽어보면요. 그 원장님 이야기 안 해주면은 그 말 무슨 말 몰라요. 안 그래요? 그건 또 말을 갖다 애매하게 써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만다고요. 보면은 알지 못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수임료를 받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 문구가. 이런 식으로 다 그리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저런 게 있구나. 제일 처음 말할 때 뭐요? 앞에 2조는 전부 다 딱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뭐뭐한 뭐뭐를 말한다. 이게 다 정의구나. 뭐뭐는 뭐뭐로 한다. 이게 원칙이구나. 뭐뭐는 뭐뭐를 할 수 있다는 예외구나. 이렇게 봐주시란 말이에요. 되나요? 그 보면서 보라면 처음에는 그 뜻만 보면 돼요. 자, 이제 보면요. 그 495에 그 현황평가하고 조건평가 있어요. 그죠? 얘는 몇 조 내놓으라고요? 6조. 몇 조요? 감칙 6조 내놓으세요. 6조. 제일 뒤에 있는 거 다 뜯었죠? 뜯어가지고 딱 내놓으란 말이에요. 육조. 이걸 좀 한번 해설을 해보면요. 해설을 해보면, 그 페이지 495에 6조. 감칙 6조. 다 한번 감칙해보면 돼요. 감칙 6조. 이게 현황 기준의 원칙이라 해놨어요. 원칙. 그 원칙은 땅에 재산세를 매길 때는 요 원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뭐라 써놨어요? 감정평가는 6점 보세요. 뭐라 써놨어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기준 시점은 줄 꺼놓고요. 기준 시점은 줄 꺼놓고 별표 2개 해놓으세요. 기준 시점은 줄 꺼놓고 일단 별표 2개만 해놓으세요. 기준 시점의 항상 뭐다? 평가할 물건을 말한다. 대상 물건. 뭐요? 평가할 물건을 여기서 평가할 물건을 대상 물건이라 불러요.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를 뭐요? 를 한다. 그죠? 원칙이에요. 한다. 이게 말 그대로 현황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볼 때 요 현황이라는 말 자체가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이거잖아요. 현재 현자에다가 뭐요? 상황자 이 말이에요. 이 현자가 말 그대로 나타날 현자, 황자가 상황자가 나타난 모습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는 언제 한다기는요? 그대로인데 언제 있는 모습 그대로요? 기준 시점에 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왜? 기준 시점에 있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 뜻이에요.
그 내가 일단은 좀 이따 보겠지만은 기준점 제가 일단 이거는요 별표 2개 쳐놓으려 했어요. 왜요? 이거는 무조건 저는 시험에 나와요. 기준점은 현도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요.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책에 본 게 뭐예요? 그대로 있죠? 있는 상태 그대로 맞는데 우리가 감칙 요 뭐요? 육조를 보니까 있는 그대로 뭐요? 해야 되는 게 있고 그죠?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있는 모습에서 뭐요? 제외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뭐요? 요건 있더라도 이거 무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땅에 재산세 산적을 위해서 뭐요? 감정평가를 구할 때는 있는 것도 해야 될 게 있고 만다고요? 제외시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뭘 한다고요? 그거 보니까 이때 뭐 써놨어요? 불법적 이용은 하라는 거예요?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야? 적법적 이용은 뭐요? 있는 것들 하고 되나요? 적법 반대가 뭐요? 불법적 이용은 제외하라 이 말이에요. 즉 이용은 제외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용 상황은 하되 단 불법적이고 일시는 제외한다. 맞나요? 이게 제일 큰 게 뭔가 하면요. 이건 우리가 중개사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 확인 설명에 이거 안 적었다가 낭패에 따른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가요 그 건축가에 건물을 지을 때는 뭐요? 4층 건물이에요. 몇 층 건물요? 4층 건물이에요. 다 짓고 나서 이제 다 허가받고 나서 만다고요. 제가 허가받죠? 사용성이 떨어지면요 거기다 옥탑방을 지어요. 뭔다고요? 우리 그 뒤에 하는 거예요. 그거 옥탑 그게 불법이야. 뭔다고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그 건물을 놓으니까는 요 4층 위에는 옥상에는요 옥탑도 있어요. 이 사람 다 큰남자 이거 확인 설명서에요. 요거는 불법입니다. 이야기해줘야 돼요. 콜? 확인해줘야 돼요. 나중에 옆에서 밉다고 신고해버리면요 이사 왔던 세입자가 다시 나 철거할 때는요 중개사한테 나중에 뭐요 손해보상 청구할 수 있어요. 콜? 철거비. 그죠? 그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 설명 때 4층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옥탑 그 층은 불법인데 그 제거하라 할까요? 물어보면은 어느 누구나 뭡니까? 놔두세요. 가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써놓으면 돼요. 확인 설명서에 써놓으면 아무 이상 없어요. 안 그래요? 안 써놓으면 나중에요 철거 나중에 진짜 되면 뭐 한다고요? 나중에 철거비 내달라 해요.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한다고요? 평가할 때 포함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죠?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두 번째가요. 또 있어요. 좀 지속성 이용해야 돼요. 뭐요? 지속성 있는 이용해야 돼요. 뭐요? 성 있는 이용해야 돼요. 그럼 일시 이용은 제외시켜야 돼요. 뭐요? 이용은 제외시켜야 돼요. 뭐요? 우리 제일 좋은 예를 들면요. 우리 주택 바로 근처에 보면 주택 근처에 보면은 자그마한 밭이 있어요. 전 뭐요? 전이 있어요. 거기에 나중에 이제 봄철 되면 비료 뿌리려고 만다고요? 비료를 막 지어놔요. 두분 같은 거 맞나요? 그럼 지어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사실은 땅 위에다가 뭐 한다고요? 비료나 두물 뭐 그름을 지어두면요 그건 창고에 창고.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인가? 야적장이라 불러요. 그거는 나중에 뒤에 우리 등기부에서는 그 지역부에서는요 그게 잡종지가 되는 거예요. 뭐요? 야적장으로.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일시적입니까? 지속적입니까? 일시적이죠. 내년 봄 되면요 그 비료 터져서 뭡니까? 나중에 돈 주고 해서 그따가 또 채소 재배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은 뭔다고 그냥 전유하라 이 말이에요. 뭐래요? 창고를 평가하지 말고 전유하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 1일 기준이거든요. 평가가. 1월 1일 같으면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뭐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같으면은 창고잖아요. 그걸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때도 그냥 전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말이에요. 일식 이용 자체는 무시하라 이 말입니다. 또 세 번째가요. 공법상 제한은 있는 것도 하라 이 말이에요. 뭐요? 근데 사법상 제한은 무시하라 이 말이에요. 뭐요? 우리 흔히 말하는 공법상 이게 뭐요? 토지 이용 규제잖아요. 토지 이용 규제. 이용 규제잖아요. 공법상이니까 정부가 민간을 규율하는 거예요. 제주 내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은요. 정부가 민간에 대해서 규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뭡니까? 토지 가격에 직결을 미쳐요. 맞나요? 그런데 이 사법상 이게 사법이 뭐예요? 민법이잖아요. 이게 바로 민법상 이게요. 제한 물건이에요. 뭐요? 제한 물건. 이건 있더라도 무시하라 이 말이에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뭐요? 그거는 자기 사정이지. 자기끼리 뭐요?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맞나요?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있더라도 뭡니까? 무시하라 이 말이에요. 저당권은 토지 가격과 전혀 관계없어요. 은행 빚 갚고 뭐요? 저당권 뭐요? 만다고요? 그냥 뭐요? 뭐 하면 발수하면 끝이에요. 되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있더라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봐두셔야 돼요. 뭐요? 혹시 시험에 제일 많이 넣는 게 이게 뭐 넣는가 하면 이게요. 놓으면요. 이게 지상권 하고 전세권이에요. 뭐요? 요거. 있지만 특히 요 두 개 봐놔야 돼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민법상 제한 물건이에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생소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감정평가는요, 이런 등기법하고 세법하고 공법하고 민법이 된 상태에서 봐야 좀 편해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맞나요? 그렇지만 이제 민법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물건은 뭐로? 물건은 뭐로? 점유권과 본권으로. 본권으로는 뭐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제한물권은 뭐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맞나요? 그때 용익물권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는 거. 그죠? 용익물도 뭐예요? 담보물권 담보니까 저당권이나 뭐요? 유치권 이런 거 맞나요?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란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법상 제한물건이에요. 그래서 아직 거기 정리 안 됐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런 것은 있더라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시험 칠 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내용이다. 뭐요? 틀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상권이 존재하는 거 보고 평가하면 틀리죠? 그는요, 있더라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해야 돼요. 뭐라고요?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뭐요? 존재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평가돼 나가야 돼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이런 건 쭉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전문가들다 보니까는 개수를 딱 줄여놓고 감정평가 규칙을 할 때 다음 내용 좀 틀린 거 물어버려요. 갑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뭐요? 토지 위에 지상권 설정되어 있고 그 지역은 뭡니까? 용도 지역이 뭐요? 전용 상업지역이다 말이에요.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고 틀려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상권은 있는 것도 평가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 묻는 게 추세란 말이에요. 얘들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뭐 한다고요? 별거 아닌데 내면 좀 한다고요. 그리고 안 들어본 사람들은 애매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감정평가 우리 시험에요. 1차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 2차 시험에 감정평가 2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들 원래 자기들 시험 그걸 낸단 말이에요. 케이스로. 작은 거 점수 되나요? 그래도 이제 근데 익숙해져갖고 막 이 케이스 내본단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그런 기준이에요. 봐줘야 되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뭐예요? 제한적으로 제외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받으면 말이에요. 특히 요걸 사업성지하는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6조. 그런데 요 현황 물건 기준에 뭐예요? 예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게 감정평가 조건이에요. 뭐가요? 이게 6조에 이게 어디 있다고? 이게 6조 이게 1항에 있고요. 어디 있고요? 6조에 2항에 감정평가 조건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이게 옛날 일본식 풀이 이게 조건평가라는 거예요. 뭐요? 조건평가. 이거는 아래 중에서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평가했다고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예외가 세 가지가 있죠. 할 수 있는 게. 법령에 뭐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맞나요? 규정이 있는 경우. 있나요?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앞에 제가 얘기했어요. 수용시 지금 수용을 위해서 보상평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내용이요. 감평가 규칙이 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우리 시험 보면 알겠지만은 앞에 한 개 있는 게 됐죠. 토지 수용 보상평가 지침이 있어요. 토지 보상평가 지침이 있다고요. 그것도 다른 법률이에요. 맞나요? 그때는 그 법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법이니까. 이해가죠? 우리 미국 공부할 때 그냥 임대차 법이 있잖아요. 계약법에. 그게 일반법이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뭐 무슨 법이에요? 맞나요? 그게 있을 때는 그것도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있나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뭐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죠? 줄이면 어차피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뭐니까? 객관식이니까. 포인트 보면 돼요. 다른 규정. 의뢰인. 그죠? 한 개 더 뭐요? 사회통념상 필요하도록 인되는 경우. 사회통념. 그죠? 여기 해당하는 경우는 뭐다? 감평가 조건을 붙여서 뭐요? 평가할 수 있다. 감평가 조건을 붙여. 뭐 한다고요? 붙여. 간접평가를 뭐요? 할 수 있다. 뭐요?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뭐요?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예외라는 거예요. 뭐다? 예외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읽으면 된다 이 뜻이에요. 물론 또 조건을 붙여 평가할 때도 우리 이거는 다른 규칙이니까 이는 무시하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실현 가능한가, 적법적인가, 합리 이용인가를 또 검토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는 놔두시고 일단 요것만 봐도 규정만 되나요? 할 수 있는 규정.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 법을 다시 보는 거야 지금 할 때는. 저 여기서 요건 좀 봐두신다. 뭔다고요? 요거는 뒤에 가면 많이 나와요. 여하튼 사법상 제한이 있으면 무조건 다 무시한다. 어디서든 되나요? 앞으로 이 이후로 이거는 총치라 보면 돼. 다 똑같아 보면 되잖아요? 무시한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하고 조건평가 이해가죠? 제일 밑에 뭐 써놨어요? 현황평가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조건은 합리성도 있고 합법성도 있고 뭐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맞나요? 검토 있나요? 객관성은 버리고 합리적 용인가 합법적 용인가 실현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맞나요? 그걸 봐야 돼요. 요 책 있는 거 보지 말고 법조문을 봐요. 법조문 뺏기니까. 되나요? 그 다음 좀 한 개 보면요. 7조 내보세요. 뭐요? 7조. 7조 내놓고 그 밑에 기한부와 소급이 있을 거예요. 7조 있나요? 그 개별 물건 기준도 있고 한데요. 놔두시고요. 이것도 먼저 보세요. 이게 더 빠르겠다. 그 632페이지. 여기 올해 엊그저께 그 시험 쳐놓고 이게 지금 이제 말이 많았던 내용이에요. 요걸 지금 이제 엊그저께 우리 학교에서
요걸 행정소송에, 이의신청에 이게 많이 들어갔던 지문이에요. 잖아요? 2조에 2가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그 기준시점 뭐예요? 그래서 모든 정의는 2조에 다 모아놨어요. 원칙과 기준은 뭐예요? 5조, 3조 이후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3조부터는 원칙과 기준이에요. 맞나요? 2조는 정의고요. 1조는 목적이고. 맞나요? 이거 보면요. 이거 3개 해도 상관없어요. 요 기준 시점이 뭐예요? 뭐요? 이만 나와요. 요 기준 보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약식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이게 평가액이 나와 있어요. 여기 어떤 분의 평가액이 일단 여기 보니까 1억 원 나와 있어요. 뭐요? 물론 우리는 제곱미터당 금액이지만은 시장 가치 외 기준도 있으니까 하잖아요. 나와 있어요. 쭉 내려가니까요. 밑에 보니까요. 여기요. 기준 시점이 보여요. 뭐요? 점이 보여요. 요 밑에 보니까요. 또 내려가니까요. 제일 마지막 보니까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보여요. 뭐요? 날짜. 여기 보여요. 예전에 요거 줄여서 이걸요. 가격조사 완료일이라 불렀던 거예요.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명칭을 바꿔서 가격조사를 완료 날짜로 바꾸는 거예요. 하잖아요? 그래서 완료한 날짜 저기 써져요. 보니까요. 요 날짜가 지금 현재 18년 1월 1일 때 있단 말이에요. 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항상 평가서 읽을 때는요. 요 날짜를 우리가요. 현재로 본다는 거예요. 뭐로 본다고요? 현재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항상 현재로 본다는 거예요. 평가서 읽을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현재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요? 따져요. 그럼 이때 요 1억 원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매겼냐 이 말이에요. 요 날짜를 기준으로 매긴 거예요. 뭐요? 요 날짜는요. 평가사가 가격이 1억이다라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무실에 들어온 날이에요. 뭐요? 들어온 날짜예요. 원래 평가사가 원래 나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의뢰를 받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를 해요. 뭔다고요? 어디 있는가 물건이. 현장 조사가 뭐예요? 우리말 하면 임장활동 뭐예요? 가서 보는 거 어디 있는가 어떤 물건 보는 거 해요. 그 다음 뭘 하는가 하면요. 가격 조사를 해요. 뭔다고요? 그 조사 이제 마무리 짓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조사 완료 되나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뭐예요? 평가서를 작성해요. 한 다음 이제 뭐예요? 평가서를 교부해 주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이거는요. 요 조사를 마무리 짓고 사무실에 들어온 날이 요 날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요 평가액은요. 1억은요. 요 날짜의 평가액이에요. 그래서 항상 평가액은 기운 시점의 평가액이에요. 뭐요? 뭐라고요? 평가액은 기운 시점의 가액이에요. 항상 기운 시점의 가액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뭐라 써놨어요? 이게 어디 있어요? 제일 먼저 이게요. 이 내용 자체 그거가요. 이게요. 2조. 몇 조요? 2조의 뭐요? 2에 있어요. 맞나요? 2조 1은 시장 가치잖아요. 그래서 뭘 써놨어요? 이는 1한 나와 있죠. 기운 시점 1한. 뭐요? 1한이죠. 1한은 정의잖아요. 1한 뭐뭐를 말한다. 그래서 기운 시점 1한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뭐요? 결정하는 기준된 날짜를 말한다.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를 이력을 결정하는 기준되는 날짜를 말한다. 맞나요? 그럼 요 날짜에 금액이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나요? 그 말이에요. 근데요, 한번 구조, 몇 조요? 구조의 2항을 보세요. 몇 조요? 구조의 2항. 있나요? 제가 이거 적어주는 거는, 이거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럴 필요 없어요. 몇 조, 이거는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우리 시험은 이게 몇 조,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찾아보라고 그냥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찾아볼 때. 구조의 2항 찾았어요? 그거 뭐 써놨어요? 그거는 기준 시점 은이에요? 일 아니에요? 은이잖아요. 이제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기준 시점 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 날짜로 한다. 맞나요? 있나 없나요? 그게 on로 한다잖아요. 그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날을 원칙한다 이 말이에요.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 날짜로 한다. 맞나요? 올해 당이니까 오늘 현재껏 해야지. 당이니까 안 그래요? 그 밑에 보니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맞나요? 그러면 완전 인정은 아니고 부분 인정이죠.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날짜로 할 수 있다. 맞나요? 그럼 그건 예외네. 그죠? 이게 다 나눌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이건 어디 있다고요? 이거는요. 요거는 여기 원칙 예외는 구조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그럼 봐보세요. 지금 요 기준점을 딱 보니까요. 첫째 기준 시점이 2015년 4월 예를 들어서 10일 적혀있어요. 언제 적혀있다고요? 여기 적혀있어요. 근데 가격 조사를 완료할 날짜는 요 날인데 맞나요? 기준 시점에는 요 날짜 적혀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요. 요 1억은 2015년 4월 10일을 기준할 때 1억이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조사를 완료한 날은 요 날이에요. 그럼 이건 결국 이는 뭡니까? 과거의 평가를 구한 거네. 그죠? 맞나요? 조사를 완료한 날짜는 요 날 맞는데 평가액은 요 날짜의 평가액이다 이 말이 맞나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거는 과거의 평가를 구한 거예요. 뭘 구했다고요? 과거의 평가액을 구한 거예요.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한문으로 과거로 거슬러 가는 것을 소급한다 불러요. 뭐요? 이거 정확한 말로 하면 소급 감정평가. 줄여서 그냥 소급평가라 불러요. 하잖아요? 이게 소급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을 과거의 어느 날짜로 기준한 거예요. 맞나요? 주로 이 사건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요. 얘가요. 소송 사건에서 많이 생겨요. 어디요? 소송. 여기서 많이 생겨요. 요즘 여기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요즘 참 좋은 법이 생겼죠. 무슨 법요? 상속재산 분할. 맞나요? 상속재산 분할 생겼죠. 요즘에 행위 다스면 n분의 1이야. 뭔다고요? 어디 가면 법원에 가면 물론 현재끼리 합의하면 끝나지만 안 그래요? 합의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합의가 안 될 때는요. n분의 1이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잖아요. 우리 큰오빠가 누가요? 우리 부모 생전에는 참 못된 짓만 하다가 만다가 옳게가 더 미워. 누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모 돌아오시고 나니까는 상속재산을 싹 다 가져가 버려.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괘씸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만다고요?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해요. 소송 법원에. 법원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법으로 정해놓은 거지. 그는 법원에 갔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재끼리 합의하면 그냥 상관없잖아요. 우리 오빠가 부모도 잘 모시고 또 뭡니까? 나중에 재수준을 하니까 그건 상관없잖아. 그거 좀 해주면 상관없는데. 그치? 알 때는 그런 많이 생겨요. 특히 땅값 비싸면 더 그 심해요. 있잖아요? 생겨서 받으면 돈이 안 되게 2억이 받았다는데 안 그래요?
너무 갈라 하겠어요? 오빠 집에 다 줄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생긴단 말이에요. 안죽하면은 생겨요. 그러니까 오빠 그러니까 있겠어요? 오빠 한마디 하겠어요?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법원에 가가지고 내가 부모로부터 뭡니까? 상속을 받은 이후로 내가 토지를 개량한 것도 있다. 개량 뭐요? 개량해서 같이 올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판사 보면 대충 알아요. 이거 무슨 말인가 안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뭐냐? 사무가 있잖아요. 사무가 그 상속 개시일 언제라고요? 물어보거든요. 상속 개시 그 부모 사망한 날 이 2015년 4월 10일이에요. 되나요? 그러면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오라 해요. 물론 그건 다 뭐요? 국고로 평가해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부담한 게 아니에요. 다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국가 돈으로 뭡니까? 감정평가에서 의뢰해가지고 평가를 해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소송이 뭡니까? 진행되고 있는 시점은 요 점인데 맞나요? 요때 점이죠. 점인데 평가 이거 뭐냐? 상속 개시일 과거의 평가를 구한 거예요. 누구는 감정평가사는 맞나요? 이런 경우에 뭐예요? 과거의 평가를 구하는 소급평가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 뜻이에요. 뜻은 무슨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이런 게 있어요. 항상 평가서 이거는 요 날짜입니다.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19년 7월 1일 돼 있어요. 뭐요? 그럼 조사는 이 날짜쯤인데 이제는 요는요 요 날짜 평가를 구한 거예요. 요는 결국 뭘 구했다 이거는요 미래의 평가액을 구한 거예요. 뭐요? 미래의 평가액을 구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앞에 제가 조건부하고 요 기한은 좀 차이가 나요. 우리 민법 공부할 때 조건과 기한 공부했어요? 민법 공부할 때 민법. 조건하고 기한. 뭐 해도 까먹겠지 뭐. 해도 다 잊어버리겠지. 나중에 하겠죠. 안 했으면은 이 조건이라는 것은 좀 불확실한 사항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뭐요? 불확실한 것. 조건. 되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 A 버스 회사가 뭔다고요? A 버스 회사에서 버스 뭡니까? 그 종점 차고 토지를 확보할래요. 어디요? 그래서 이제 A 토지가요.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을 정한단 말이에요. 되나요?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정평가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버스 종점을 두고 여기다 차고를 지으면은 한 5년 뒤쯤 얼마요? 5년 뒤쯤 그 토지 가격이 얼마쯤 올라가겠는가 평가를 해달라 해요.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세 군데 다. 되나요? 그 평가사가 결국 만다고요. 확정된 거예요? 미확정이에요? 미확정이죠. 미확정을 전제로 해서 뭐요? 버스 종점이 들어오면서 차고가 생긴다면 하고 가정하에서 하는 거죠. 그게 조건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 운전 회사에서는요. 땅값이 제일 많이 올라갈 때 사요. 뭔다고요? 원래 버스 회사가 그가 돈 버는 거예요. 뭐 가지고? 변두리에 차고 생겨보세요. 뭐 좀 생기면은 그 주위로 뭡니까? 주택이 많이 들어와요. 되나요? 이해가죠? 그거 많이 벌어요. 딱 올라가면. 근데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조건부예요. 확정 안 됐죠? 조금, 좀 미정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말씀이 조건부고요. 요거는 기한부 평가라 불러요. 뭐요? 좀 다른 건데요. 내가 지금 현재 물금 쪽에 농지를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 농지가 또요 1년 6개월 뒤에 언제요? 1년 6개월 뒤에 택지로 개발되어 그게 또 뭐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계획이 확정돼 버렸어요. 뭐가요? 개발 계획이 확정돼 버렸어요. 그러면 1년 6개월 뒤에 지금 농지가 택지로 개발되는 거네. 그죠?
이는 미확정이 아니고 이는 확정돼 버린 거야.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땅 사러 와요. 그래서 내가 1년 6개월 뒤에 자 택지로 개발되면 얼만가를 가정을 해가지고 아니면 택지로 뭡니까 용도전환이 되면 얼만가 준비를 해가지고 평가사 의뢰해요. 되나요? 그런 경우는 기한부를 하는 거예요. 뭐요? 확정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뭐요? 이런 거예요. 이때는 기한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뭐야? 1년 6개월 뒤에 택지로 개발된 전체 하에서 평가하면 되겠네요.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것은요, 좀 아직 불확실한 거고, 저 기한부는 확정된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공부할 때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가 미부터 공부할 거예요. 자, 이 똑같은 법적 용어예요. 조건하고 기한 놓으면은 좀 미래 상황에 대해서 뭐요? 됐어. 좀 뭐요? 불확실하면 뭐다? 조건이라는 거고 확실시 되면 뭐다?는 기한이라는 거예요. 잖아요? 이는 확정된 거예요. 똑같아요.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 시점이요. 그대로 똑같이요. 2018년 1월 1일 되었어요. 뭐요? 같죠? 같죠? 그럼 봐보세요. 요 세 개 중에서요. 땅의 보유가세를 위한 목적이라면 뭐요? 요 세 개 중에 뭘 해야 되겠어요? 요거죠? 요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같잖아요, 지금. 맞나요? 요게 현재의 평가 얘기예요. 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현재 평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 시점은요. 이렇게 세 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맞나요? 요 세 개 중에서 감정평가사가 당이면 올해잖아요. 보유가세 산정을 위할 때는 요걸 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요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뭐요? 요 두 개는 그럼 뭐가 된다? 이 두 개는요. 이거는요. 두 개는 누가 봐도 이거는요. 당의 보유가세 목적은 아니잖아요. 당의 보유가세인데 왜 과거나 미래가 나옵니까? 안 그래요? 당해가 나와야지. 이거는요. 이거는 예외라는 거예요.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뭐라 써놨어요? 구조의 일을 보면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날짜로 한다. 맞나요? 그럼 요게 가격 조사를 완날짜로 한다. 맞나요? 다만 평가사한테 의뢰인의 요청으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의뢰인의 요청으로 인해서 판사가 요청하든 개인이 하든 맞나요? 요청에 의하여 기준 시점을 미리 이렇게 정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요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맞나요? 그럼 소급평가와 기한평가는 내부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되나요? 조금 이제 감이 좀 섭니까?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이거는 잘 노는 건데 항상 감평가는 기준 시점의 가액이다. 맞다고요? 기준 시점의 가액이다. 항상 기준 시점. 요거 잘 봐야 돼요. 항상 평가이 뭐예요? 기준 시점의 가액이에요. 뭐 현재 시점 이런 거 아닙니다. 현재 시점 아닙니다. 기준 시점은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안 그래요? 기준 시점이 세 가지 다 가능해요. 근데 원칙이 요거라는 거지. 뭐가요? 그 시험 칠 때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잘 보세요.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 날짜로 한다. 맞나요? 기준 시점은 구조의 이항 보세요. 기준 시점은 은이죠.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 날짜로 한다. 맞나요? 은로 한다죠. 맞죠? 그게 뭐래요? 기준 시점 1안 뭐요? 잘 들어보세요.
기준 시점 1안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맞나요? 틀린단 말이에요. 그건 원칙이라니까. 아니,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해야 되지. 기준 시점 1안 하면 정의 돼. 정의. 그 1안은 정의 2조가 되는 거야. 2조의 2. 뭐요? 기준 시점 1안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면 틀려요. 콜? 란 말한다는 정의라니까. 그때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된 날짜를 말한다 나가야 돼. 되나요? 시험은 내년 10월 27일이니까. 그 이제 해가는 걸 익혀야 돼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살 바꿔버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 처음에 공부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공부는 내년 3월달부터 해도 돼. 뭐라고요? 뭐 늦다고? 돼. 근데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요. 일단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 견적 잡는 게 더 중요해요. 그냥 막 공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작 시험의 포인트는 그런 건데 자꾸 내용만 익히려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요. 이게 원칙인가 이게 내용인가 지금 헷갈려고 안 그래요? 나중에 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정의는 항상 뭐다? 2조. 이란 말한다는 정의. 로 한다. 를 말한다는 원칙과 예외. 되나요? 원칙은 뭐다? 당해. 보유가 산정을 위한 재산권을 매길 때 시가 표현되는 거다. 이거 보면 돼요. 뭐 이 세 개 중에 당연히 원칙이 이래야 되지. 당해가 현재니까. 맞나요? 올해 재산 매기는데 과거나 미래가 할 수 없잖아요. 사실 봐도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좀 큰 거예요. 그 볼 줄 알아도 되나요? 이제 그러면은 기한부하고 소급평가 이제 정확히 이해됩니까? 오히려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얘가 더 약하다는 거예요. 뭐요? 보면서 봐야 돼요. 넘기면 이제 저건 몇 조 적어놨죠? 요거는 몇 조?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9조. 9조에 뭐요? 2. 저는 정의는 2조에 2. 맞나요? 돼 있는 거예요. 2조에 2는 뭐예요? 란 말한다 겠지. 9조는 로 한다. 로 할 수 있다겠지. 안 그래요? 원칙 예외 딱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의는 2조에 다 모여있다. 몇 조에? 2조에 다 모여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496페이지. 그 평가 기법상 분류가 있어요. 있나요? 찾았어요? 요거는 제7조 뭐요? 정시적 면제 책을 막 커피 원칙이 바뀌다 보니까 커피 책을 바꾸다 보니까는 2, 3문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적어놨어요? 그 분류에 제7조 뭐요? 7조 그 위에 1번에 동기평가 있습니까? 그거는 가입을 쳐버리고 동기평가 가입을 쳐버리고 되나요? 쳤어요? 자, 그 7줄 한번 봐봐요.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 공부할 때는 법대로 해, 법대로. 콜? 오늘은 그냥 좀 내용이 좀 생소해도 아 그럼 저런 게 있다 저 말이구나 정도만 대충 알면 돼요. 되나요? 저런 말이구나 그냥 무슨 말인가 알면 돼요. 나 그 부분 나 또 뒤에 할 거니까. 감칙 제7조가 있어요. 7조 그죠? 그 뭐가 있어요?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 1조 1 1이 항상 원칙이에요. 1 외에는 다 예외라 보면 돼요. 뭐요? 그 사실 원칙은 한 개씩만 있어요. 몇 개씩만?
한 개씩만 쓰는 게 1항이 항상 원칙이에요. 1항이. 아니면은 위에 있는 게 원칙이고 밑에 있는 게 예배고 되나요? 다만 다 열어보면 돼. 다만은 예배다. 되죠? 보세요. 여기까지 기본인데요. 이 토지하고요. 하고 지금 건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건물에 대한 등기부하고요.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뭐요? 지금은 전산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부 대신에 부자 대신에 그냥 전산이기 때문에 등기 기록이 할 뿐이에요. 기록. 되나요? 기록. 그러니까 그게 전산 등기부예요. 기록이. 되나요? 그러니까 전산으로 장부를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지금 현재 뭐 건물 등기 기록, 토지 등기 기록 그냥 불러봐도 상관없어요. 그 전산 등기니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요. 부동산 등기부는 두 개로 나눠 있어요. 건물과 토지로. 뭐라요? 나눠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요. 지상권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지상권. 그러니까 토지는 갑건데 위에 건물권은 얼 거야. 뭔다고요? 지상권으로. 맞나요? 그거 있죠? 근데 이 건물이요. 3개 층이에요. 몇 개 층이요? 1층, 2층, 3층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소유권을 다 뽑아보니까 뭐요? 보니까요. 3층은 뭐요? 예를 들어서 변 거예요. 2층은 뭐요? 얼 거예요. 1층은 갑 거예요. 토지도 갑 거예요. 뭐요? 좀 신기한 형태죠. 갑이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돈이 딸랑딸랑 하니까 뭐요? 1층, 2층, 3층 요 건물을요.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요? 뭘 만든다고요?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만든다고요? 이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2층과 3층만 지사권 형태로 뭐요? 넘긴 거예요. 소유권 이전을. 되나요? 요 형태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는 값게 맞아요. 그죠? 이 말이에요. 아주 생소하겠네. 미안합니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상권 등이 있어가 좀 특이한 형태가 많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죠?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갑인데 내 땅에다 그냥 3개 건물 지었어요. 3층 건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좀 딸려요. 뭔다고요? 딸다 보니까는 어떤 물어보니까는 법무사가 그러면은 그 건물만 위에 2개쯤 팔 수 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일단 너 땅이니까 땅에다가 일단 뭐요? 요 건물에 대해서는 너 건물이지만 요 구분 소유권 만든다는 거죠. 뭘로요? 구분 소유권. 만든 다음에 지금 토지는 대지상권이 이제 갑거잖아요. 만든 다음 이걸요. 지상권에서 만든 게 지상권. 뭐요? 만든 거예요. 그 갑은 그대로 1층은 갑거도 두고 2층, 3층만 뭡니까? 건물만 판 거예요. 뭐만? 이 형태를 보면 돼요. 그 그게 땅은 대지상권이 아니라는 거죠. 되나요? 갑거란 뜻이죠. 이해가나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자체가 상당히 이게 중요한 게요. 거기 가면 우리가 이 등기부가 달라져요. 뭐요? 가 다르면 이거는요. 다른 물건이 돼요. 뭐요? 다른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부는 똑같아요. 근데요. 소유권이 달라요. 뭐요? 이 다르면요. 다른 물건을 취급해요. 되나요? 이거는 과세를 위한 거예요. 뭐요? 아니, 앞에 했잖아요. 평가액이 나와야 과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세를 위한 평가는 필수 평가를 했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결국 요거는 지금 현재 몇 개 물건이라는 거예요?
몇 개의 물건이 결국 뭔가 하면요. 몇 개의 뭡니까? 몇 개의 과세를 위한 몇 개의 뭐요? 몇 개 세금을 위한 뭐요? 보충주를 위한 고유세가 몇 개 나와야 돼 말. 고유세가 몇 개? 고유세 몇 개? 땅과 일정 건물을 갚고 둘 다 갚고예요. 고유세 몇 개 나와야 돼요? 고유세가 몇 개? 4개 나와야 돼요. 아, 토지와 건물은 다르잖아, 등기부가. 맞나요? 다르죠? 근데 또 건물이 소유권이 다르잖아요. 3개. 합치면 고유세 4개 나와야 돼요. 맞나요? 그럼 결국 고지세가 4개 논단 말 자체는 결국 뭐요? 평가세가 몇 개 나와야 된다고요? 4개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평가세를 4개를 작성해줘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재산세를 4개의 고지세로 나온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갖다가 발부할 거예요. 맞나요? 이 뜻이에요. 같은 맥락을 보면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토지와 건물 완전 분리시켜버려요. 되나요? 집합 건물 공동주택 외에는 되나요? 분리해서 평가해요, 일단은. 합쳐서 하더라도 일단 분리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평가할 때는요, 건물이 없다고 보고 평가해요. 이게 나지 상정평가라는 거예요. 나지 평가. 맞나요? 우리 예전에 처음에 나지 한번 봤죠? 제 첫 시간에. 나지란 뭐요? 토지 위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그 사법상이니까 뭐요? 민법 없다 본다 이 말이에요. 제한 물권. 똑같잖아요. 그걸로 기준한다,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같죠? 결국. 우리 해당 기준이 뭐였습니까? 사법상 제한 없다 본다며요. 공포상 제한만 받는 상태 기준한다며. 안 그래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평가할 때는 건물이 없다고 보고 땅값만 평가해요. 근데 건물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건물 평가할 때는 땅은 없다고 보고 건축비를 기준해서 건물만 평가해요. 따로따로 평가해요. 되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1이 노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1이 뭐요? 개별 물건 뭐다? 물건 기준의 원칙이에요. 뭐요? 그래서 7조 1 한번 보세요. 7조 1.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맞나요? 그럼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는 게 개별 동그라미 그게 개별평가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정평가사가 당의 재산세 산정을 위해서 평가할 때는요. 결국 뭐요? 평가서를 4개 만들어야 돼요. 뭐요? 이게 개별 물건이에요. 개별 물건마다 평가해야 한다. 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물건마다 따로따로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 평가서를 4개 작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4개의 재산세를 매기고 4개 고지세를 발부하지. 각 소유권마다. 안 그래요? 이해갑니까? 무슨 뜻인가는 말 이해가지? 그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 저는 이따 보면 되고 자꾸 이제 그게 맞춰가지고 이제 뭡니까? 마인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나중에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걸 하면 무슨 말을 모른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옆에다가요. 개별로 하여 한다만 줄 거나요? 뭐만? 개별로 하여 한다만 줄 거나요? 그럼 시험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할 수 있다. 맞나요? 틀린 거야. 하여 한다라니까. 그것이 봐야 된단 말이야. 되나요? 그럼 원칙이야. 원칙에서 하여 한다 나와야 돼. 그래서 항상 1항만 하여 한다. 콜? 1항 원칙. 근데 2항을 보니까 뭐 있어요? 2항, 3항, 4항은 다 뒤에 뭐요? 할 수 있다잖아요. 이게 뭐 이게 일괄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에다가 동으로 쳐놔요. 둘 이상의 물건이 뭐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맞나요?
일괄 평가. 봐보세요. 보세요. 요거는 별로,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체크는 돼.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세요. 자, 일체로 거래되거나, 일체로 거래만 줄 거 봐요. 일체로 거래만 줄 거 봐요. 일체로 거래만 줄 것어요. 줄 것어요. 보세요. 지금 공인중개사한테, 누구한테? 공인중개사한테 어떤 사람 와가지고요. 내가 저 단축세가 살려하는데 저게 얼마쯤 갑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5억이면 됩니다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거는 거래 목적이에요? 그는 보유 과세 목적이에요? 공인중개사는 거래 목적이잖아요. 중개하잖아요. 거래 목적. 그럼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그 5억 속에는요. 토지와 건물과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일제로 걸리되잖아요. 그때는 중개사는 그냥 일괄 평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중개사가 평가는 보통 일괄 평가라 보면 돼요. 뭐요? 이해갑니까? 감정평가서는 보유가세 목적의 전문가니까 따로따로 하지만 중개사는 보유가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개사가 감평하는 거는 주로 뭐요? 그는 가격평가의 전문가로서 주로 그는요, 거래 목적이에요. 뭐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를 잘합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잘합니까? 하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잘한다 해야 돼요, 우리는. 아시겠죠? 감정평가사는요, 보유가세 산정, 재산 산정을 위한 전문가지 가격을 위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우리는 거래를 위한 전문가고요. 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그때그때 눈치를 보면서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감평가사는 법대로 평가하는 거고 뭐대로? 법대로 하는 거고 우리는요 그때그때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매도자가 빨리 팔려면은요 금액 빨리 팔려면 어떻습니까? 가격 낮춰야지. 안 그래요? 또 살 사람이 꼭 살려고 한다면은 가격 높게 매겨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그때그때 가격을 보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감평을 잘하는데 공인중개사가 감평하는 목적과 감평가사가 감평하는 주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주 목적. 뭐요? 주 목적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당의 보유가세 산정을 위한 시장 가치를 매기는 전문가고 가치 산정. 공인중개사는 뭐요? 중개 거래를 위한 감평가의 전문가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감평가는 별거 없어요. 견적 가격 내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실제로 감평가사들이요. 땅 이런 거 감정을 받으면요. 중개사무소에서 물어봐요. 전망 가는 거 하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땅 거 있으면요. 그 평가사가 안 물어도 돼요. 돈 주고 수수 주고 그냥 중개사무소에서 물어보면 돼. 중개사가 더 잘해요. 그거. 아시겠죠? 대공인중개사가 감평가서 왜 평가 못해? 더 잘하지. 공인중개사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일제로 거래되는 거 많죠. 중개사가 중개를 위한 거래. 또 있죠. 경공매. 경공매일 때도 일괄평가하면 돼요. 뭐요? 토지를 하게 넘어가잖아요. 하게 넘어갈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일제로 거래되는 거니까. 또 용도상 불가분 이게 제일 강한 게요. 이게 공동주택이에요. 뭐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땅을 분리해서 못 팔아요. 항상 건물의 전유면적 비례 대지 사용권이 뭡니까? 그도록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되나요? 이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제일 중 내가 뭐다? 집합 건물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고 보면 돼요. 되나요? 이것도 함께 평가해요. 되나요? 참고보면 되고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요. 부분하고 구분 있죠? 있나 없나요? 부분평가하고 구분평가 있죠? 부분. 요거 좀 두 개 탁 체크해가지고요. 이래가지고요. 별표 딱 쳐놔야 돼. 이건 한 개. 되나요? 별표. 뭐요? 쳐놔야 돼요.
조금만 쉬었다 하죠.